그 팀장님도 자기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주저리 월요일 날 뭐 했고요, 화요일 날 뭐 했고요, 토요일 날 뭐 했고, 일요일까지 다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제 끝나지? 그리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사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외부 강사 김지백입니다. 보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한 경영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연상만 잘하더라도 직장생활 정말 잘할 수 있다. 이 보연상이 뭘까요?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거. 이것만 잘하더라도 정말 직장인으로서 에이스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직장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성격이 좀 까칠한 팀장님들 만나면 뭐라 내 식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몇 번 깎이다 보면 결론부터 말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인간적인 서운함과 기분 나쁨과 또 굴욕적인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셔야 되잖아.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는다고요. 빈정상합니다. 그런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보고 잘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거래처에 이제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보고할 때, 저한테는 이제 뭐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쁘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좀 귀찮은 표정. 이제 이런 거 느꼈을 때 저도 좀 조마조마하고, 말을 빨리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강사님? 이런 대우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보고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보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들면 민수 씨 지난주에 캠페인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라고 지난주에 했던 그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민수 씨가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일단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게 말을 좀 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SNS 채널별로 게시물을 올렸고요. 목요일에는 이벤트 공지를 했는데, 월요일날 페이스북은 이미지 2장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뭐라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까요? 팀장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강사님,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게 리더의 자세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걸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잘못이 아니라 그 팀장님 잘못 아닌 거예요? 경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경청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그 팀장님도 자기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주저리 월요일 날 뭐 했고요, 화요일 날 뭐 했고요, 토요일 날 뭐 했고, 일요일까지 다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제 끝나지? 그리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사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직설적이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지백씨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소심한 팀장님들도 계시거든요. 말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짜증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쌓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할 때 중요한 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여러분들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었다, 이게 안 되었다, 이게 몇 프로입니다 라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더라도 잡아가는 사람 없으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팀장님들의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팀장님들의 반응을 빨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그 팀장님이 딱 보여주는 표정이 있습니다. 미세한 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 팀장님 월요일까지 이 프로젝트 마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팀장님이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았어 라는 이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인가 라고 좀 준비를 하고 여러분 다음 보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 아무래도 프로젝트 마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그 말 듣자마자 팀장님이 예? 헉? 어떻게? 약간 이런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하실 때, 아, 이게 지금 팀장님도 예상을 못한 거구나. 그럼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 하고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고 대안을 잡아야 될지도 빨리 좀 생각을 해야겠구나를 작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상급자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보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잘 보고한 거는 어떤 보고냐? G.C.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캠페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부터 이야기하죠. 목표 대비해서 120% 성장했고요. 주요 원인은 인스타그램 바이럴 히트했는데 채널별 세부 수치가 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죠. 이러면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잘 됐구나, 못 됐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어떤 걸 넣었어요? 지표를 넣었어요. 우리 정량적인 측정할 수 있는 수치를 넣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난번에는 조회수가 뭐 1000이었는데 12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아, 2000 정도 넘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팀장님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하실 때는 측정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시간들을 넣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궁금함이나 설명 같은 게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시간도 금이지만 상급자들의 시간도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한 결과입니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일 좀 잘하네, 센스 있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하는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고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 보고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탁 집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몸무게가 45kg 밖에 안 나가는 사람에게 다이어트 약 필요하세요? 이게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 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비만 때문에 수명이 몇 년 줄어드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이어트 약이 손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보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말은 쉽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직장생활 한지 몇 년밖에 안 되고 당장 올해 들어와가지고 상급자한테 말 한마디 띄는 것도 어려운데 상급자가 뭔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 내 지금 관점도 제대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관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강사니까 꼭 상대방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관점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공지능이죠. 챗GPT든 제미나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무료 버전도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상급자의 관점은 어떤 관점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고했을 때 상급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경우의 수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어요. 강사님, 챗GPT나 제미나이의 가장 큰 약점은 환각 현상 아닙니까?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헛소리 하는 거는 우리가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팩트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더블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이잖아요. 뭔가 말 만들어내는 건 얘가 잘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상대방 관점이 어떤 건지, 내가 이렇게 보고했을 때 팀장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질문 리스트 좀 뽑아줘, 이렇게만 물어보시더라도 얘가 쭉 나옵니다. 무료로 사용하시면 좀 단순하게 나오는 거고, 좀 유료로 사용을 하시면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좀 몇 가지 더 디테일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우리 신입이나 사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보고할 때 핵심은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간결하게 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 시간 없어요. 나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왜 이게 되었는지, 이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딱 이야기하시고요. 상급자가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고할 때 모든 걸 끝장내야겠다 생각하셔가지고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주제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상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궁금하면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